안녕하세요. 파고다 토익 스피킹 차차입니다. 여러분들 토익 스피킹 시험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이번 2021년 8월부터 토익 스피킹 시험에 변화가 생기는 거 알고 계셨나요? 자, 이번 영상에서는 6월 토익 스피킹 시험 기출 특강과 함께 앞으로 시험이 어떻게 바뀌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현재 토익 스피킹은요, 총 6개의 파트, 11개의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죠. 특히나 파트 1부터 파트 4까지는 많은 수강생분들이 좀 쉽게 그리고 무난하게 준비하실 수 있는 파트가 되는데, 파트 5, 해결책 제안하기, 그리고 파트 6, 의견 말하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많이 신경 써서 공부를 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앞으로 시험이 어떻게 바뀔까요? 자, 보시면 첫 번째 사진 묘사 문항이 추가됐습니다. 사진 묘사는 여기 두 번째 파트에 해당하는데요. 여기 문항 수가 하나가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답변 시간이 단축이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해결책 제안하기 문항이 삭제가 됩니다. 여기 파트 5 조금 어려운 난이도에 해당하는 파트가 삭제가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보시면 시험 난이도나 채점 기준은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준비해서 보니까 여기 파트 2 사진 묘사는 question 3 and 4로 총 2개, 그리고 여기 답변 시간이 30초로 바뀌었죠. 시간이 조금 줄어들었는데요. 이거는 내가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빨리 말해야지가 아니고요. 이 짧은 시간이니까 더 간단하고 쉽게 말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파트 5는 문항이 삭제가 되었죠. 그동안 영어 듣기로만 시험 문제가 출제됐던 파트 5 때문에 고생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실 만한 희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전반적으로 시험 화면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파트 1은 지문 읽기 파트죠. 총 11개의 문항에서 1번 그리고 2번 문제에 해당합니다. 보시면 준비 시간 45초, 답변 시간 45초로 기존과 동일하고요. 파트 1에서 기억하시면 좋을 건 이 답변 시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내가 시간이 좀 남아도 실제 시험에서 시간이 남아도 너무 걱정하시거나 이제 긴장하지 마시고 무난히 남는 시간 기다려 주시면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파트 2 이제 사진 묘사하는 거죠. 사진 묘사는 문항 수가 두 개로 늘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question 3 그리고 question 4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뭐였나요? 준비 시간 45초로 동일한데 답변 시간 30초이기 때문에 그동안 사진 묘사하면서 불필요하게 이 사람의 머리 색깔은 뭐고요? 옷은 어떤 것을 입고 있어요? 까지 설명을 하셨던 분들은 그 부분은 과감히 버리고, 그러니까 공부할 부분이 조금 많이 줄었죠. 그래서 준 상태로 간단하게 답변해주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트 3입니다. 우리 문항수 똑같이 3개고요. 퀘스천 이번에는 5, 6, 7입니다. 간단한 토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문제에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되는데, 파트 3 같은 경우에는 문제 자체가, 질문 자체가 화면에 나와 있기 때문에 무난하게 문제를 활용해서 답변해주는 그런 파트가 되겠죠. 답변 시간 5번 문제는 15초, 6번 문제 15초, 마지막 7번 문제는 30초로 7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30초짜리 답변을 꽉꽉 채워주기 위해서 우리 템플릿을 분명히 숙지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 파트입니다. 우리 표 분석해주고 질문에 답변하는 파트고요. 초반에 동일하게 이렇게 준비 시간 45초 주어집니다. 이 시간 동안에 표를 갖다가 쭉 훑어서 앞으로 8번, 9번, 10번 문제가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출제될지를 꼼꼼하게 파악을 하셔야겠죠. 토익 스피킹 시험을 저와 함께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각 문항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이렇게 준비 시간 45초 동안에 빠르게 파악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8번, 9번, 10번 문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제 자체가 눈에 보이지는 않고 듣기로만 출제가 되고요. 화면에는 계속 이렇게 표가 주어진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보니까 파트 5가 사라졌고요. 마지막 파트입니다. 마지막 문항이고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이제 제시하는 그런 파트가 되겠죠. 문제 자체가 화면에 나와 있기 때문에 문제 파악하시고 준비 시간 30초 동안에 열심히 필기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정리하셨다가 이제 1분이라는 답변 시간 동안에 템플릿을 활용해서 서론, 본론, 결론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요. 저와 함께 이번 6월 토익 스피킹 시험 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8월 이전에 시험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제부터 귀를 쫑긋하고 또 소리를 많이 내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일 먼저 파트 1입니다. 지문 읽기 파트가 되겠고요. 지문 읽기에서 정말 잘 나오는 소개문, 안내문이 이번에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게 바로 방송문입니다.
천천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소개문 같은 경우에는 I'd like to introduce라는 식으로 어떤 사람을 갖다가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 잘 나오는 표현이기 때문에 I'd like to introduce라고 하는 부분을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사람 이름이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사람 이름은 고유 명사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조금 강하게 소리내줘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안내문입니다. Welcome to the Boston Art Museum 이라고 나와져 있는데요. 여기 느낌표 같은 구간에서는 우리가 음을 내려줘야 된다는 걸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I'd like to remind everyone that 하면서 that 앞에서 살짝 끊어읽기 해주시고요. that 어떠한 것이 is not permitted 라고 나와져 있는데 이거는 지난 5월 시험에서도 비슷한 흐름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었죠. 그때는 is not available 이라고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했죠. 자, 그 다음에 방송문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시작할 때 in today's program으로 시작을 하거나 혹은 welcome to today's video podcast라는 식으로 내용이 시작되기도 하고요.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you are listening to 무슨 radio라고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와 함께 문제 하나를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지문 읽기 파트니까요. 소리 쭉 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갈게요. 자, 시작. Welcome to the Boston Art Museum. Today, we'll be seeing a beautiful collection of drawings, paintings and sculptures in our gallery of modern art. 자, 여기서 살짝 끊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welcome으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여기 톤 조금 강하게 해주시고요. Boston Art Museum 이라고 나와 있는 구간 느낌표에서 내려주고 마찬가지로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소리 강하게 하나하나씩 강조하면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drawings, paintings and sculptures라고 나와져 있는데 이렇게 나열되는 구간은 파트 1에서 무조건 출제가 되는데요. 나열하실 때 쉼표에서 올리고 또 올리고 여기 문장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and sculptures 하면서 한 번 더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modern art에서 제가 체크를 해놨는데 우리 modern이라고 발음을 해줘요. modern 아니고 modern art. 자, 그 다음 부분 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Before we begin the guided tour, I'd like to remind everyone that taking photographs is not permitted. And now, let's start from the main exhibition. 오케이, 자, 잘 읽어보셨나요? 같이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guided tour 같은 경우에는 guided라고 끝까지 발음하시면서 여기 D하고 T하고 만나는 구간 앞에 있는 D는 묵음 처리가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guided tour 이라고 발음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that 앞에서 끊어있는 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 is not permitted 같은 경우에는 여기 not 부분을 조금 강세를 주고 permitted라고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 exhibition이라고 나와져 있는데 이 exhibition 같은 경우에는 발음이 액이죠. 비슷한 단어로 exhibit이라는 단어도 있는데 여기는 발음이 ig라고 된다라고 또 봐주시면 되겠어요. 파트 1에서 잘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꼭 주의 깊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파트 1에서는요. 제일 먼저 나열되는 구간을 바로 찾아주셔야 돼요. 지금 보시면 drawings, paintings and sculptures라고 나와져 있죠. 이 나열되는 구간은 파트 1에서 무조건 출제가 되기 때문에 바로 찾고 그 다음에 읽으실 때는 하나하나 잘 끊어서 읽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지문의 첫 단어 확인하고 톤을 잡으셔야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welcome으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welcome이라고 하지 않고 조금은 반기는 톤으로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어려운 발음을 준비 시간 45초라는 시간 동안에 찾아서 내가 다시 한번 소리내면서 연습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exhibition이라든지 뭐 sculptures가 될 수 있겠죠. 자, 이제 파트 2입니다. 파트 2는 사진 묘사하는 파트고요. 제가 두 가지 장소를 좀 잡아봤는데 하나는 outdoors 혹은 garden, 또 coffee shop 혹은 lounge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보시면요. outdoors에서 또 garden에서 보이는 또 사물이 뭐가 있냐면 tables, trees, grass, 그 다음에 buildings.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사람들이 하는 활동, 행동을 잡아본다면 having a conversation, taking a walk, 산책하는 거, drinking coffee, 그 다음에 좀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공원에서 혹은 야외에서 즐기는 모습이다 라고 할 때는 enjoying their free time 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커피숍이에요. 뭐 tables, coffee cups, display refrigerators.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요. 왜 카운터 옆에 어떤 냉장식품들을 보관해 두는 장소라고 봐주시면 돼요. 말 그대로 보관하는데 뭔가 보여지기 위해서요. display refrigerators. 자, 그 다음에 이때 하는 행동들 drinking coffee, having a conversation 무난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라운지는 아니더라도 커피숍에서 볼 수 있는 행동으로는 making an order 이라는 표현을 할 수 있죠. 주문을 하는 거. 자, 그러면
이번 사진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카페인지 뭐 라운지인지 알기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장소 먼저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 중에서 내가 모든 사람을 다 설명할 수는 없기 때문에 메인 포커스 아무거나 아무 사람이나 한 명 혹은 이렇게 무리로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 포커스 나머지 사람들 그리고 배경 잡아주고 느낌 이렇게 템플릿에 맞춰서 묘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실제 시험에서 썼던 표현들 몇 가지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이 사진의 장소에 대해서 말할 때요. This picture was taken in a cafe or a lounge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이 장소가 어딘지 모르겠다. 이 둘 중에 하나인 것 같다 라고 하시면 이렇게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뭐 이 중에 하나 그냥 과감하게 없애고 소리 내셔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on the table there are 뭐가 있다라는 표현이죠. There are some coffee cups and laptops. 우리 컴퓨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laptops, laptop computers 혹은 notebook computers라고 하셔도 좋아요. 자, 그 다음에 they are having a conversation.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 표현 대화를 나누다라는 표현은 여러분들이 파트 사진 묘사할 때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표현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고요. A man is flipping the pages of a book. 자, 요게 조금 어려우실 수 있겠는데요. 책장을 이렇게 후루룩 넘기고 있는 사진이 순간적으로 딱 캡처가 돼서 시험에 출제가 됐어요. 이때 여러분들 flipping the pages라는 표현을 써주는데요. 나는 flipping the pages? 이거 실제 시험에서 쓰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reading이라는 표현도 좋고요. 아니면 그냥 간단하게 holding이라는 표현을 쓰셔도 좋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전반적인 느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다 하시면 overall, 전반적으로 it looks like, 뭐뭐인 것처럼 보여요 라는 표현이죠. It looks like they are having a discussion. It looks like they are having a conversation. It looks like they are enjoying their free time. 으로 느낌을 마무리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파트 2에서는요. 제일 먼저 장소를 좀 파악을 해주셔야 되겠죠. 근데 장소를 잡기가 애매한 경우에는요. 실내 사진이라면 this picture was taken indoors. 야외 사진이라면 this picture was taken outdoors라고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간단한 표현들 사용하기. 보시면 여기 flipping the pages of a book 이라는 표현이 난 좀 어렵다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디테일하게 잡지 않으셔도 좋아요. reading이나 holding으로만 해주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공통점을 좀 찾아주셔야 되는데요. 이건 어떠한 내용이냐면 사진 속의 사람이요. 뭐 1명, 2명, 3명 이렇게만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5명, 6명, 7명 아니면 또 그 외로 여러 명이 나온다고 했을 때 한 명 한 명 묘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룹으로 묶어서 공통점으로만 얘기를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 파트 3입니다. 여러분들 간단한 질문에 답변을 해주는 그런 파트고요. 주제 제가 2가지로 준비를 했어요. 하나는 renting an apartment, 또 하나는 traveling. 2개 주제 모두 다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빈출 주제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4번 문제는 When was the last time and how long? 또 5번 문제는 Do you think it is easy to find an apartment in your area? 라고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또 What are the advantages of 어떠한 장점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죠. 자, 그 다음에 traveling 문제로는요. When was the last time? 여기도 또 last time 문제가 출제가 되었네요. And who did you travel with? 라고 당연히 과거 시제로 문제가 출제가 되었겠죠. 자, 그 다음에 question 5는 What is your favorite time of year to go on a trip? Why? 라고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6번 문제는 If you were, would you prefer A or B? A를 선호하니 B를 선호하니? 라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우리 6번 문제 What are the advantages? Advantages, 장점 물어보는 문제가 오랜만에 출제가 되었거든요.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6번 문제 What are the advantages of renting an apartment with someone over living alone? 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What are the advantages? 장점이 뭐예요? Of A의 장점 over B. A가 B보다 유리한 게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그런 질문 유형이 되겠죠. 자, 여기는 30초짜리 답변을 해줘야 되는 파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답변하실 때 나름의 템플릿이 있어야 되는데요. 어떻게 제가 답변을 완성을 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What are the advantages of renting an apartment with someone?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 같이 집을 렌트해서 사는 것이 over living alone, 혼자 사는 것보다 뭐가 유리한가요? 라는 질문이 되겠죠. 이때 답변은요. Well, there are a couple of advantages. 장점이 있어요. Of renting an apartment with someone over living alone. 자, 그 다음에 템플릿 들어갑니다. I will tell you about them. 자, 그 다음에 아이디어죠. First, I can share the rent with the other person. 첫 번째는요. 우리 렌트를 쉐어할 수 있어요. 이건 어떤 내용이냐면 그 monthly payment를 갖다가 내가 다른 사람과 나눠서 낼 수 있다. 그러니까 돈을 절약할 수 있다. 라는 표현이 되겠죠. 두 번째, also,
It's safer to live together. 같이 사는 게 좀 더 안전해요 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well, these are 얘네들이요. the advantages. 장점들이에요 라고 간단하게 마무리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거 같이 한번 소리 내보도록 할게요. 파트 3의 6번 문제 간혹 가다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같이 한번 소리 계속 내다 보면 충분히 쉽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거든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There are a couple of advantages of renting an apartment with someone over living alone. I will tell you about them. First, I can share the rent with the other person. Also, it's safer to live together. Well, these are the advantages. 잘 소리 내보셨나요? 우리 파트 3에서는요. 기본 문제 유형을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When was the last time이 2번이나 출제가 되었잖아요. 굉장히 잘 나오는 빈출 유형이기 때문에 어떻게 깔끔하게 소리 낼지를 좀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실수해도 끝까지 마무리하기는 어떤 개념이냐면 4, 5, 6번 문제 같은 경우에 내가 모두 다 완벽하게 끝을 낼 수 없을지도 몰라요. 답변 시간도 15초, 15초, 30초로 조금 짧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점수에 크게 영향을 끼치는 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실수해도 연연해 하지 마시고 마지막 파트까지 집중해서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30초짜리 답변은 템플릿을 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30초짜리 답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물어보는 문제 유형이 있고 이렇게 장단점에 대해서 물어보는 유형이 있어요. 그 두 가지 유형을 크게 템플릿을 준비를 해서 답변을 하는 거를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트 4입니다. 컨퍼런스 스케줄이 주로 출제가 되었는데요. 7번, 8번, 9번 문제 보시면요. What is the last session and what time? 또 where and when? 으로 하나의 문제, 질문이 두 개가 들어가져 있는 거 보이시죠? 표에서 두 가지를 모두 다 체크를 하시고 그러니까 바로 찾아서 두 가지 모두 다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8번 문제 보시면 컨퍼런스 스케줄에서 정말 잘 나오는 8번 유형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Last year I had to buy my own lunch. 내가 점심을 작년에는 직접 사 먹었어야 됐는데 Is it the same this year? 올해도 똑같지? 라고 물어보는 거. 또 We have to go out to have lunch, right? 이라고 또 런치 관련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예요. 9번 문제는 우리 ABC 관련해서 모두 다 말을 해줄래? 라는 내용인데요. 9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답변 시간이 30초짜리이기 때문에 한 줄이 아니고 적어도 2줄 이상의 내용을 언급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ABC에 대한 내용은 한 줄이 아니고 적어도 2줄 이상의 내용에 포함이 되어져 있겠죠. 자, 그러면 실제 시험을 제가 최대한 복원을 해놓은 건데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Annual Conference고요. 언제 어디에서 하는지 장소와 날짜가 나와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각 몇 시에 어떠한 내용을 누가 진행을 하는지에 대해서 나와져 있어요. 자, 그러면 question 7입니다. I'm busy on March 4th. 나 이날 바쁜데요. So I have to leave the conference early. 나 이날 빨리 가야 돼요. So, what is the last session? 제일 마지막 세션이 뭐에 대한 내용이고요. And what time does it start? 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last session 3시에 시작하는 거에 대해서 언급을 쭉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거는 조금 독특한 유형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일반적으로 7, 8, 9번 문제 나온다고 했을 때 7번 문제는요. 해당하는 정보의 위쪽, 앞쪽에서 문제가 주로 출제가 되는데 이번 시험에서는 독특하게 이렇게 마지막 세션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first인지 last인지를 분명하게 듣기로 들어주시고 해당하는 내용을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쭉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입니다. I remember from last year that we had to buy our own lunch. 해서 지금 런치 관련한 문제가 당연히 출제가 되었죠. 해서 런치에 해당하는 내용을 딱 보자마자 아, 여기서 문제가 나오겠구나 라고 미리 준비 시간 45초 동안에 초반에 분석하는 시간 동안에 생각을 해주시고요. 해당하는 내용 Is it the same this year? 이라고 나왔을 때 내가 듣기가 조금 약하다 하시는 분들도 런치라는 키워드 하나만 딱 들었을 때 바로 왼쪽에서부터 또 오른쪽으로 쭉 읽어주시면 만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이에요. 9번입니다. I'm especially interested in self-driving vehicles. 자, 여러분들 여기 self-driving vehicles가 키워드가 되겠네요. 이 내용에 대해서 모두 다 디테일하게 말을 해줄래? 라는 문제인데요. 자, 보시면 이 표는요. lecture 이렇게 3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self-driving vehicles로 2개가 있죠. 이렇게 모두 다 공통점, 중복되는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다 찾아서 준비 시간 동안에 미리 준비를 좀 해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해당하는 self-driving vehicles를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쭉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파트 4는요. 보시면 7번 문제, 8번 문제, 9번 문제 모두 다 유형이 매우 명확하게 나와져 있는 파트거든요. 7번 문제 키워드를 좀 집중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8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유형, 그러니까 이런 컨퍼런스 내용에서는 별표 추가된 내용이 있거나 줄이 쫙 그어져 있으면서 cancelled라는 내용이 있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런치 관련한 곳에서 문제가 주로 출제가 된다라는 것을 좀 알고 시험을 보시면 도움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는 중복 단어에서 압도적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어집니다. 중복 단어란 중복 단어는 다 찾아주시는데요. 지금 이렇게 렉처도 찾아놓고 self-driving vehicles도 찾아두셔야지 듣기로 들었을 때 바로 체크해서 답변을 해주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파트 5입니다. 문제 상황을 듣기로 듣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그런 파트인데요. 문제 상황 제가 두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 유형은 자리 부족이에요. 자리 부족.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유형은 overbooking인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자리 부족, overbooking 뭔가 비슷한 흐름을 갖고 있죠. 하나씩 좀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자리 부족에서는요. Problem with having too many paintings. 페인팅이 너무 많구나. 근데 이거는 또 다르게 표현을 하면은 Problem with not having enough spots to display paintings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떤 자리가 또 부족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해결책은요. 전시의 기간을 반으로 나눠요. 그래서 페인팅이 굉장히 많아서 다 디스플레이를 하지 못한다라는 문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기간을 반으로 나눠서 모두 다 디스플레이를 하자. 그 다음에 다른 곳에다가도 전시를 하자. 그러니까 한 공간이 좀 부족하면 다른 공간까지도 활용을 하자라고 해결책을 제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상황은 overbooking이죠. Problem with overbooking이라고 잡아주시면 되는데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듣기에서 overbooked, overbooking이라는 키워드가 들렸다면 단순하게 problem with overbooking이라고 잡아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you said that. 자, 여러분들 이 내용 디테일하게 문제 상황을 설명을 해주실 때요. 일반적으로 overbooking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디테일한 흐름을 가지고 있는데 you said that more tickets were sold than the seats we have. 뭐 때문에? Because of the computer error. 컴퓨터 에러 때문에 티켓이 더 많이 팔렸다. 자리가 더 많이 나갔다. 라는 그러한 문제 상황을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computer error 이라는 키워드가 들렸다면 이러한 you said that으로 내용을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가 있겠어요. 자, 이에 따른 해결책으로는 공연을 한 번 더 열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또 다 수용을 해주는 거죠. 자, 두 번째, 날짜와 시간을 변경한 사람들한테 혜택을 줘요. 자, 그러니까 어때요? 공연을 한 번 더 열어서요. 이렇게 한 번 더 열릴 때 그 다른 공연으로 와주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제공을 하자라는 흐름이 되겠죠. 그러면 답변 내용들 다시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박물관 전시회에 좋은 출품작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로비에 전시할 수 있는 자리는 20자리 뿐인데 작품을 30점이나 선정을 한 거죠. 이거를 2주 기간 동안에 모두 다 전시를 하고 싶은데 어쩌지? 라는 문제 상황이 되겠습니다. 보시면요. 해결책으로는 전시회 기간을 반으로 나누는 거예요. 표현 같이 한번 소리 내볼까요? Display 15 paintings for the first week and the other 15 paintings for the second week. 자, 그 다음에 다른 곳, 다른 장소에다가도 전시를 하자라고 할 때요. 전시하자, display 갈게요. 시작. Display the paintings on the other floors as well. 여기에다가도 라는 개념으로 as well 이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매직쇼를요. 금요일날 열기로 했어요. 이제 티켓이 부족해지겠죠. 자, 컴퓨터 시스템의 문제로 20개의 티켓이 더 팔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리가 부족해서 사람들의 불만이 예상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키고 싶어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공연을 한 번 더 열어요. 공연을 열다, 개최하다라는 표현으로 hold라는 동사 기억해 주시고요. hold another magic show on Saturday. 토요일에도 원래 금요일에만 하기로 했었는데 토요일에도 열고 그 다음에 이 날짜로 변경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제공하자. offer some benefits. 어떤 사람들에게 to the people who changed the date. 날짜를 변경한 사람들에게 어떤 혜택을 제공하자라고 이거는 같이 묶어서 해결책을 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파트 5에서는요. 문제 유형을 좀 파악을 해주셔야겠죠. 이렇게 장소 부족 혹은 자리 부족에 대한 내용으로 해결책 반으로 쪼개, 추가로 만들어 라는 해결책을 분명히 제시할 수가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복합적으로 해결책을 또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offer some benefits라는 해결책을 제시를 했던 거는 고객 불만이라는 유형에서 많이 사용하는 해결책이거든요. 근데 여기에다가도 추가적으로 복합적으로 사용을 해줄 수가 있었죠. 마지막으로 템플릿을 숙지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파트 5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템플릿에 해당하는 내용은 30초예요. 그러니까 30초는 달달달 외워주시고 나머지 30초는 해당하는 내용 유형 맞춰서 해결책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트 6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표출해 주시는 파트고요. 제가 또 질문 두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판매원은, a salesperson은 성공하기 위해서 친근한 성격, friendly personality를 must have, 가져야 된다라고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이 말에 동의하세요, 안 하세요? 저는 일단 agree로 갔는데요. 내용들 한번 표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만약에요. If a salesperson has a friendly personality,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can build a wide social network, 넓은 인맥을 형성을 해나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can build라는 표현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넓은 인맥을 형성을 하다 보면 뭘 할 수 있을까요? Will have more opportunities, 더 많은 기회가 있을 거예요. 무엇을 할 기회? To attract new customers, 새로운 고객을 끌고요. And increase sales, 결과적으로 sales까지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길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요. Customers are likely to have 어떤 거를 가질 수 있어요. A positive image, 좋은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질 수가 있어요. 어디에? On the product or the service. 내가 파는 게 뭐 프로덕트인지 서비스인지는 모르겠지만 해당하는 내용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이 표현들 뭐 익숙한 표현들도 있겠지만 나는 이거를 다 해낼 수가 없다 하시는 분들도요. 이거 다 안 하셔도 되거든요. 목표 레벨 6이시라면 해당하는 내용에서 wide social network 가져갈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더 많은 기회가 있을 거예요 라고 하시거나 아니면은 will have more opportunities 라는 표현이 조금 발음하기도 어렵고 표현도 익숙하지 않고 하신다면 will attract으로 바로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부분을 제외하고 will attract new customers and increase sales 라고 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은요. 심지어는 하지 않으셔도 좋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서론, 해당하는 내용 본론, 그 다음에 결론으로 마무리를 깔끔하게 소리만 내주셔도 레벨 6를 받으시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목표 레벨이 레벨 7이라면 해당하는 내용 다 숙지를 좀 하시고 답변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요. 커뮤니케이션 수업 듣기, 컴퓨터 수업 듣기. 이게 어떠한 내용이지? 라고 하시면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이 비즈니스에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수업을 듣는 게 더 효과적일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했을 때 우리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키워드 자체가 파트 6에서 정말 잘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하는 표현들 많이 숙지하고 계실 거기 때문에 이미 커뮤니케이션 수업을 듣는 걸로 저는 선택을 했고요. 우리 어떠한 표현들이 있는지 살펴볼게요. 비즈니스 피플은요. 그러니까 비즈니스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니까 비즈니스 피플은 have lots of meetings. 많은 미팅이 있고요. And need to know how to persuade others. 다른 사람들을 설득할 줄 알아야 돼요. persuade others? 나는 이런 표현 너무 어려운데 하신다면 마찬가지로 레벨 6를 목표로 하신다면 이 두 번째 줄은 안 하셔도 되고요. 앞에 거는 하셔야 돼요. 근데 레벨 7을 목표로 하신다면 이러한 내용들까지 꼭 숙지하시고 연습하시고 답변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키워드. Can share ideas more effectively with team members. 자, 여기서 share ideas라고 나와져 있는데요. 커뮤니케이션이니까 말을 잘 하는 거잖아요. 말을 잘 하다 보면 내용 전달을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죠. 그래서 share ideas more effectively with team members. 팀 멤버들하고 아이디어를 더 잘 효율적으로 쉐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결과는 어떻게 되겠어요? The work efficiency가 무조건 will be improved라는 표현인데요. 지금 이 키워드 같은 경우, 이 표현들 같은 경우에는 파트 6를 공부하시면서 무조건적으로 숙지를 하시고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키워드가 나왔을 때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키워드 가지고요. 내가 1분이라는 답변 시간을 문제까지 넣어서 서론, 본론, 결론으로 마무리를 짓는다고 했을 때 어디까지 가능한지를 반복해서 연습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파트 6는요. 답변하기 편하게 접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A 옵션이 있고 B 옵션이 있을 때 내가 말할 게 좀 더 많은 거, 준비가 더 잘 된 거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서론, 템플릿, 결론을 좀 빠르게 언급을 하셔야 돼요. 실질적으로 내가 근거 제시가 많은데 서론, 템플릿, 결론을 천천히 말을 하게 되면은 내가 점수를 정작 받을 수 있는 본문에 해당하는 내용을 많이 언급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해당하는 내용은 조금 빠르게 접근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는 근거 제시 2개 이상을 제공해 주시는 게 좋은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레벨 6를 목표로 하신다면 근거 제시는 하나만 주셔도 좋은데 레벨 7 이상이 나는 목표다 하시는 경우에는 근거 제시 2개 이상을 꼭 제시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거 제시 1, 예문 1로 갈지 근거 제시 1, 근거 제시 2로 갈지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근거 제시 1과 2를 선택해서 답변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저와 함께 6월 토익 스피킹 기출 특강을 함께 했는데요. 우리 앞으로 8월 시험부터는 토익 스피킹 시험이 바뀌잖아요. 내가 파트 5에 좀 자신이 있다. 그리고 여태까지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해왔다 하신다면 8월 시험 바뀌기 이전에 빨리 공부를 하시고 시험을 마무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나는 파트 5 너무 듣기 때문에 힘들었다 하시거나 토익 스피킹을 새롭게 공부를 해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8월 시험 이후로 또 준비를 해서 시험을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